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름 휴가를 마무리하고 주말을 거쳐 다음 주 업무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업무에 복귀하는 윤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듯한데요. 오늘도 한국갤럽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기어인 탄핵이란 말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고,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계속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2의 지지층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다음 주부터가 왜 진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요즘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보수파 진영 전체의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느낌 받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심지어 일종의 패배의식을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를 이뤘고 곧바로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진 것 같은 느낌과 분위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의미겠죠. 오늘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당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치판에서 여론조사는 절대적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오는데, 우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것은 물론 이게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민심에 먹혀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인기 없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또 여론조사라는 것은 구전 효과가 있죠. 이 구전 효과 탓으로 국민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사사건건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내각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죠.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최근 제가 만난 지인분들의 말씀을 경청해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정권 교체를 실감하지 못하고 계신 듯 보여졌습니다. 이런 배경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한 가지만 꼽으라면 이재명, 박지원, 추미애, 조국, 고민정, 김의겸, 여기에 민주당의 스피커인 김어준까지 정권이 교체되면 좀 안 볼 줄 알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고, 또 최근엔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태평성대하게 마치 성공한 퇴임 대통령인 것 마냥 제주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속이 뒤집힌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군요. 또 여기에 더해 분명히 대선에서 패배하고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건 더불어민주당이고 지방선거에서도 완패한 것은 민주당인데 왜 국민의힘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즉 총체적 위기가 아니냐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권이 힘을 갖고 제대로 굴러가려면요,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맞아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란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 그리고 집권 여당, 그리고 지지층을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이 수많은 비위와 실정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지지율 40%대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념적으로 똘똘 뭉친 내각이 문재인을 비호하고 있었고 180석의 그것도 전투력이 상당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을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지지층마저 매우 견고했죠. 때문에 자유한국당, 그 뒤에 미래통합당이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과 대적했지만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이제 여권 세력이 된 우리 진영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진영의 현재 모습이 문재인 정권의 그것과 비교해 매우 잘 굴러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낙연, 임종석, 조국, 추미애, 박범계, 유은혜, 김현미 등등등 문재인 정권 시절 무식하리만큼 문재인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이들과 달리 지금 누구 하나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총대를 매는 돌쇠형 참모가 보이질 않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참모진들을 보면 그 면면은 문 정권의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엘리트적 면모를 띠고 있으나 이 혼란한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즉 내 한 몸 던져 정말 깜빵 갈 각오를 가지고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람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평시에는요 엘리트 참모가 빛을 보지만 지금과 같은 전시에는 돌쇠용 참모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집권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경우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선과 지선에서 연달아 이기고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정당은 아마 지금의 국민의힘이 유일할 것입니다. 또 1년이 훌쩍 넘도록 내부 총재를 일삼아온 어린애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정당 또한 국민의힘이 유일할 것입니다. 또 갓 출범한 새 정부의 힘이 되지는 못할 망정 짐이 되는 정당도 국민의힘이 유일할 것입니다. 자, 이에 지지층들도 점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TK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48%로 긍정평가 38%보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위기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짧은 휴가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자,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전면적 인적 쇄신을 촉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고심도 더욱 깊어질 듯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고 좀 있으면 8.15 광복절이고요. 이틀 뒤인 17일은 취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어줍지 않게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좀 해라 구구절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8.15 광복절과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뭔가 터닝포인트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러다 호시탐탐 정권 붕괴를 노리고 있는 좌파 세력들에게 또 당한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 7년간 저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단순합니다. 우리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과 정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나름의 신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어떻게 보면 거의 외부 인사격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당의 최종 후보가 되고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가 많았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과 대통령 취임을 전후에 설정한 어떤 국정 방향을 보면 비교적 잘 잡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아무리 잘 설정한다고 한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수반돼야 하는 것들이 참 많죠.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 여기에 지지층들이 혼연일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속히 정착돼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요즘 걱정과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자, 부디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다음 주부터 그리고 당의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는 다음 주부터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늘 위기 때마다 똘똘 뭉치며 반전의 계기로 삼았던 광복절을 전후해 분위기가 쇄신되는 어떤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